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GCL로 유명한 기업이죠. 보리협품입니다. 일단 보리협품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죠? 네,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태양광 폴리실리콘 세계 1위, 압도적 경쟁력, 완벽한 턴어라운드, 폭발적 성장, 미국 수출길 열린다. 보리협품, 협품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한 일주일 전쯤, 일주일도 안 된 시기에 이제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고, 3.39, 예, 3.39 이제 홍콩 달러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74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수익률은 대략 한 10% 정도, 일주일 안 돼서 한 10%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보리어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어떤 것이냐? 일단 태양광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기적인 성장을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어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리어품은 폴리실리콘 세계 1위 기업이에요.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에서 원재료로 쓰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의 원재료를 최강적인 것과 이제 거의 일맥상통할 정도로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의 대략 한 24%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폴리실리콘 그리고 웨이퍼도 이제 웨이퍼도 이제 초창기 공장이죠. 태양광 초창기 공장인데, 웨이퍼 같은 경우도 세계 점유율 28%, 약 28%로 역시나 세계 1위의 그런 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발전도가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을 저는 보리어품이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드린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 현재 다초new 에너지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저는 한 70%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한 72.4%, 정확히 72.46%를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양산을 시작한 기업이고, 사실 그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바커라는 기업이 이제 폴리실리콘 1위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바커가 보리어품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생산량 기준으로도 훨씬 더 많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사실 상대가 안 돼요.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30달러를 웃돌고 있죠. 대략 현재 31달러에서 32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리어품 같은 경우는 이런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가 통당 5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공급 과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내년 하반기, 내후년 정도는 되어야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지금의 예측치일 뿐이고, 만약에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한다면 당연히 그때에 대해서도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다거나, 혹은 뭐 독일의 바커 같은 그런 가격 경쟁력이 좀 뒤처지는 기업에 대한 위기가 나타날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시장을 고스란히 이런 보리어품 아니면 대한민국의 OCI, 통웨이, 다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차지를 하겠죠. 이게 이제 홍콩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미국이 이제 신장 위구르 쪽에 대한 간의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죠. 인권 문제는 뭐 핑계일 뿐이고, 사실 중국의 기술 발전 혹은 중국의 산업의 태동기를 조금 더 지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다가 이제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푸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그런 태양광 물품에 대한 관세를 2년간 유예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제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태양광 그런 제품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제 수출된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우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것을 밝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인플레 현상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대패만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뭐 다초라던가 통일, 보리어품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이에서 이제 OCI가 말레이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꽤나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사실 지금의 PR로 보더라도 당연히 10이 안 돼요. PR이 10이 안 되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에도 아마 올해에서는 대략 한
최소한 2조 원 이상, 하나 기준 2조 원 이상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실적이 당연히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폴리실리콘만 봤을 때도 폼이지만 웨이퍼까지 같이 봤을 때에는 수직 계열화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플레 압력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적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 공장으로도 세계 최대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공격적인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은 지금의 태양광 태동기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협품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중국의 태양광 규제가 급속도로 좀 약화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에는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뭐 다추라던가 다른 기업들을 좀 봤던 것은 맞지만 보리약품도 지금부터는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물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대략 10% 이상 가격이 상승한 구조이지만 그럼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그런 의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투자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추세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리약품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태양광이라던가 폴리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